자, 여러분 오늘 안락성을 지나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안락성을 지나며랑 화수분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 정리 차원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락성을 지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시는 한시를 우리가 말로 옮긴 거라고 그랬잖아, 교과서에. 그치요? 자, 그래서 이 한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원래 한시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과안락견이라는 제목의 칠원율시의 시였죠. 자, 한시는 형식이 매우 제약적이에요. 그래서 여덟 줄로 되어 있으면 율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쵸? 여덟 줄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네 줄로 되어 있으면 절구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시는 딱 보면 몇 줄 나와? 8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율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한 줄에 몇 개의 글자에 따라서 또 시가 나뉘는데, 하나에 한 줄에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칠원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칠원율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과라는 것은 지나다 과자예요. 지나다. 안락을 지나면서 안락성을 보면서 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안락성이라는 곳은 관서 지방에 있는 지명입니다. 자, 이 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칠원율시의 시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을 보면 몇 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8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락성 안에 날이 저무는데 관서지방 못난 것들이 시짓는다고 우쭐대네. 마을 인심이 나그네를 싫어해 밥 짓기는 미루면서 주막 풍속도 야박해 돈부터 달라내. 빈배에선 자주 천둥소리 들리는데 뚫릴 대로 뚫린 창문으로 냉기만 스며드네. 아침이 되어서야 강산의 전기를 한 번 마셨으니 인간 세상에서 벽곡의 신선이 되려 시험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시는 공통적인 것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1행과 2행, 그 다음에 3행과 4행, 5행과 6행, 7행과 8행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행, 2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락성 안에 날이 저무는데, 자, 이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안락성이라는 곳에 있는데, 시간적인 배경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날이 저문다라는 걸로 봐서 해가 질 무렵인 것 같아요. 관서지방 못난 것들이 시짓는다고 우쭐대네 라고 했어요. 자, 관서지방은 대관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북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못난 것들은 누구일까? 이 못난 것들은 바로 양반을 가리킵니다. 양반을 가리킵니다. 자, 이 양반들이 시를 짓는다고 우쭐대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 2행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양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양반들의 허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 풍자라는 표현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풍자라는 것은 상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투의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풍자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풍자의 쓰임이, 풍자의 표현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양반들의 허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시로 한번 넘어올게요. 자, 이 시로 넘어와서 보면 선생님이 그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이 김삿갓은 언어 유희에 굉장히 대가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양반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유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양반이라고 한다면 이 자자가 사람 자자가 들어가야지 양반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유자라는 것은 바로 어린 아이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 누가? 양반들이 이것을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해서 이제 교과서를 볼게요. 3, 4행을 볼게요. 마을 인심이 나그네를 싫어해 밥 짓기는 미루면서 주막 풍속도 야박해 돈부터 달라네 라고 했어요. 자, 이 마을 인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입니까? 관서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관서지방의 마을의 인심이 손님이 오는 거를 싫어하나 봐. 그래서 밥질 시기가 지났는데 밥을 짓지를 않고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 떼는 것을 보면서 그 집에서 밥을 짓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김삿갓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밥 짓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 화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의 인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냐? 야박한 인심을 어디에? 야박한 마을의 인심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3, 4행에서도 이렇게 풍자의 표현이 쓰여 있어요. 자, 주막을 가려고 하니까 주막에서도 돈부터 달라고 한다는 거야.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밝히고 손님에 대해서 야박하게 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연이 아니다. 네 번째 행이죠. 빈 배에선 자주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뚫릴 대로 뚫린 창문으로는 냉기만 스며드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화자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서 일단 주막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배에서 자주 천둥 소리가 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천둥 소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표현 방법이 쓰여 있다? 과장된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에서 단지 그냥 꼬르륵 소리가 났을 텐데 이것을 천둥 소리 치는 것 마냥 과장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막집에 창문에 이 창호지가 뚫려가지고 냉기만이 스며들고 있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잠은 자야겠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더 추운 거죠. 자, 여기 1, 2, 3, 4, 5, 6행 이 5, 6행에서는 바로 고통, 배고픔과 추위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자, 마지막 7, 8행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자, 이제 날이 밝았죠. 아침이 되어서 강산의 전기를 한번 마셨으니 인간 세상에서 벽곡의 신선이 되려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밤중에 주막에 들어서 아침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때? 나그네의 서글픈 신세를 나타내고 있어. 그쵸? 그런데 이 나그네의 서글픈 신세도 신세지만 지금 이 나그네는 자기가 선비라는 사실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냐면 선비의 자부심, 선비로서의 자부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시에서는 이 풍자와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이 쓰였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안락성을 지나며에서 나타나는 이 제목에서 보이는 이 안락성이라는 공간입니다. 자, 동네 이름은 안락하다고 했어요. 안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락, 즐거운 곳이야. 편안하고 즐거운 곳인데 이 실질적으로 어떻죠? 양반들은 허세가 쩔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매우 야박한 인심을 보이고 있죠. 결코 편안하고 즐겁지 않은 곳이죠. 따라서 이 안락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화자가 느꼈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여러분들 엿볼 수가 있는데 반어와 풍자와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허세와 야박한 마을의 인심에 대해서 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그렇게 양반의 허세 그리고 야박한 마을의 인심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생님 지난번에 수업시에 설명했었는데 이 김병연은 조선시대에 벼슬길을 오르려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문의 내력, 그 홍경래의 난으로 인해서 가문이 몰락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으로써 그것을 포기하고 방랑길을 오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삿갓을 쓰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조상님을 쳐다볼 수 없는 나쁜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삿갓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세상에 대한 풍자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보고서 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삿갓을 쓴 남자 김삿갓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쓰인 다양한 표현 방법, 그리고 이 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요 정도의 내용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락성을 지나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